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웨이크 세미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차, 시간이고요. 위클리 AI 널리지 익스체인지 세미나, 줄여서 웨이크 세미나는, 어, 저희가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 헬스학과에서 주관하고, 서울병원 교육수련부와 정보통신진흥산업원에서 공동 주최, 그리고 참여기관으로서는 대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동안은 10차례 진행하면서 제가 의료 현장에서 하는 그런 AI 그리고 학교에서 엔지니어링 스쿨 쪽에서 하시는 거 AI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산업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AI를 최근에 좀 최신 지경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저희가 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의료진 혹은 뭐 삼성병원 의료진 이하 다 관심 있는 모든 의료진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디지털 헬스학과 혹은 성균관대학교의 다른 학생들 나아가서 의료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총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 1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미리 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적어주셨다가 나중에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혹은 관심 있으시면 직접 강의가 끝난 이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AWS 코리아의 조민성 사모님하고 박대규 프로님을 모시고 저희 강의를 듣고요. 아마 두 분이 나눠서 강의를 해주실 거죠? 소개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네, 30분 제가 강의하고 10분은 저희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조인선 상무님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세계 곳곳에서 여러 번 만나서 헬스케어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 고민을 같이 해왔고요. 원래는 카이스트 및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예전에 2020년까지는 G 헬스케어 코리아에 계셨다가 2020년부터는 AWS 서비스 코리아에서 이런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사실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조인선 사모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WS 공공부문에서 그 헬스케어 쪽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30분 정도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저희 AWS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이제 젠 AI와 에이전틱 AI에 대한 트렌드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 정도 저희 박대규 매니저가 데모를 좀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또 궁금한 내용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AW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마존의 그 그룹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WS는 이제 국내 또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뭐 뭐 2, 3년 좀 됐겠네요. 그 코로나 때 가장 그래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했던 사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모더나에서 이제 빠른 유전체 분석과 그다음에 mRNA 백신을 개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시작 자체가 클라우드로 시작을 해서 백신 만들 때 그 42일 만에 백신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다른 제약사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현재 AWS가 같이 코업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뭐 그다음에 미국의 FDA나 영국의 NHS 같은 그런 회사들도 AWS의 클라우드에다가 서비스를 올려서 연구 분석하는 그런 환경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AWS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한 시점에서 시작한 시점이 한 19년 정도 돼서 클라우드를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헬스텍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각 국가별로 어느 나라의 데이터가 위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 센터가 그 해당되는 리전에 그 소속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아마 어느 클라우드사보다도 굉장히 많은 리전을 커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AW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여러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네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뭐 뉴스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27년에는 이제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구축을 하려는 그런 이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사실은 지구 안에서의 이제 클라우드이기도 하지만, 뭐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AWS는 저궤도 위성으로 해서 그 지구 대기권 밖에 위성을 쏴가지고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오라고 해서 이제 새로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게 카이퍼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지구 대기권 밖에 인공위성을 쏴서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저희가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섬나라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인공위성이 닿지 않는, 그리고 통신 시설이 기반이 약한, 인프라가 약한 그런 국가에서도 앞으로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매저하는 게 가트너 서비스에서 매직 쿼드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인프라, 그리고 이제 안정성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9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매직 쿼드란트가 시작된 지는 14년 정도가 됐는데, 14년 동안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현재 서비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서비스들을 직접 제공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이제 큰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서비스 연동이라든가 어떤 버전의 관리,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oT 솔루션을 쓰는데 AWS 환경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쓴다라 그러면, 연동할 때 버전 패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AWS 관리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매번 버전 패치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AWS는 그 빌더 그리고 바이어 이 양 모든 그 고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빌더라는 거는 AWS 환경 위에서 서비스를 구축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개발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WS 환경 위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내가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치해가지고 마치 앱스토어처럼 사용하려는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니즈들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AWS에서는 헬스케어를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근본적으로는 AWS가 직접 헬스케어를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한다기보다는 헬스케어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나 그리고 헬스케어에서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레고 블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레고 블록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든지 기차를 만들든지 빠르게 합체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AW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그 유니콘 기업들 중에 80% 이상이 이제 AWS 환경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상위 10개의 제약회사 중에 9개의 제약회사가 AWS에서 AI나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이나 아니면은 패러럴 클러스터링 같은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온프렘 환경보다는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부문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EMR 데이터, 팩스 데이터만으로 이제 의료가 환경이 이루어졌긴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음성 데이터,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유전체, 그다음에 전사체,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시퀀싱 장비가 도입돼서 유전체 정보들을 이제 담는 게 시작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이미 이제 그런 그 멀티모달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이런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헬스케어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헬스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데이터와 EMR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하려고,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내 환경에 설치해가지고 분석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다이콘 파일이 있는데요. 다이콘 파일의 경우에는 JPEG 로스리스 2000이라는 그 압축 기술을 사용해 갖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TJ2K라는 기술이 이제 새로 등장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기존의 JPEG 로스리스 압축보다 8배 이상 압축이 더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다 빠르게 팩스 영상들을 저장하고 또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아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베이스 팩스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연구 환경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경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여러 멀티모달리티 기관, 그리고 이제 멀티 기관들이 한 환경에서 이제 그 환경들을 구축해 갖고 사용을 할 때 이제 비용이라든가 계정 관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라는 것들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 오믹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9월 말에 그 헬스 오믹스 아까 유전체에 관련된 서비스가 한국 리전에 런칭이 됐습니다. 즉, 한국 리전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담아서 헬스 오믹스로 분석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외 이전에서 유전체 검사하는 거가 아닌 국내 안에서의 그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제 헬스 오믹스라는 거는 GATK 분석이라고 해서 유전체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CLI로 제공을 합니다. 여러 가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원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 워크플로우를 내가 설계해 가지고 결과 파일을 받는 게 그 기존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원천 파일을 그냥 하나의 폴더에 넣고 CLI로 명령어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프로세스화돼서 최종 파일만 그 마지막에 담기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고 돌아가는 워크플로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크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많은 회사들이 헬스 오믹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암젠이라든가 로슈, 머크와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AWS 헬스 오믹스를 사용을 해서 단백질 분석이라든가 이제 그 신약 개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도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그 소아암 환자들의 유전체 분석과 그다음에 EMR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특정 유전체 변이를 가진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헬스오믹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지노믹 잉글랜드라는 곳에서도 이제 뭐 UK 바이오뱅크와 거의 비슷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AWS 환경 위에 유전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그 이제 뭐 건강체도 있고 환자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해서 코호트 분석을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 쪽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팩스 영상들을 이제 클라우드에 담는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클라우드에 영상을 담을 때 보통 저희가 이제 1테라바이트 저장할 때 25달러, 한 달에 25달러 정도가 저장이 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접속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한 달에 4달러,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를 한 달에 저장할 때 4달러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지에 대한 그 활용도가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삼성서울병원도 팩스를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에이지스에 대한 사업들도 AWS 클라우드의 컨트롤 타워 위에 환경 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고 있는 사례고요. 이제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연세의료원에서 그 위탁 클라우드라 그래서 병원 외에 다른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때 데이터를 올려서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터프 메디컬 센터의 경우에 그 에픽이라는 EMR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EMR 안에는 이제 그 42개의 큰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14개월 만에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고 한 400만 건의 환자 기록들이 이제 이전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한 거의 작년, 재작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생성형 AI가 나오고 이제 그 헬스케어 쪽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상시험 환자들을 매칭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료 기록들을 이제 종합 정리해가지고 요약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 사실 이제 적용되고 있는 병원들도 몇몇,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에 대한 서비스들은 실제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GPU도 이제 AWS가 직접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훈련을 시키거나 인퍼런스를 할 때 또 인퍼런시아라는 이제 GPU를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한 이제 완전 관리형 그 서비스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처럼 아마존 Q라는 서비스들도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퀵 스윗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또 새로 등장을 해서 에이전틱 AI를 이제 고객들이 편하게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드락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멀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제 대부분에 보시면 멀티 데이터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어떤 특정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특정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 잘 이제 그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만 가지고 이제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베드락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분석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솔루션 아키텍트들이 여러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의료 챗봇을 했을 때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뭐 예를 들면 사진의 경우에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좋았다든 이런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 간에 어떤 그 기능적인 비교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런 많은 수요들을 이제 그 많은 니즈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그 니즈들은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저희 가지고 있는 베드락 환경에서 이제 환자의 그 이런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G뿐만 아니라 필립스 이런 그 글로벌 회사들과도 저희가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마치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위 에이전트들한테 명령을 주고, 그리고 그 명령을 준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툴을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다시 명령을 주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타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그 제네레이티브 AI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자율성을, 이제 높은 자율성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보면 규칙적으로 어떤 특정한 룰에 의해서 프롬프트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원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에이전트들한테 특정 목표를 주고 그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타스크를 주는 그런 모델들이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입니다. 아마 뒤에 데모를 보시게 되면 떤 부분들이 에이전틱 AI가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두 개를 비교를 한다라 그러면 생성형 AI의 주요 목적은 컨텐츠 생성에 있고요. 에이전틱 AI의 주요 목적은 목적 달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표를 주게 된다라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구나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서브 에이전트들한테 명령을 주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에이전틱 AI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2년 뒤에는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에서는 거의 한 3분의 1 이상들이 에이전틱 AI를 도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퍼플렉시티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이전틱 AI를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AWS에서의 그 에이전틱 AI에 대한 그 비전은 고객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비전이기도 합니다. 뭐, 에이전틱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소스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뭐 의료면 의료 안에서도 소아과 전문의가 있고, 뭐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WS에서는 이제 퀵 스위치라고 해서 이런 에이전틱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고객들이 이제 B2C 형태로 해서 직접 컨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퀵 스윗 관련돼 가지고는 워크숍 형태로 해서 직접 구축해 보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는 필요하신 기간에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워크숍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실 수가 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베드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존 베드락 안에서도 에이전틱 코어라는 이제 서비스들이 같이 또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아마존 베드락 위에서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활용해서 아마존 큐, 아마존 퀵스윗과 같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모델들이 있다라 그러면 SDK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 해당되는 환경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에이전틱 AI가 계속 나오면서 의료 쪽에는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이제 그 분야에 에이전틱 AI들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면 그 바이오마커 식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그 데모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 고객들한테 그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이전틱 AI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온톨로지입니다. 그 각각의 특정 전문 분야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온톨로지를 분석하는 그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저기 QR 코드를 찍어 보시면 그 이제 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에 접속을 해서 깃허브에 접속을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런 환경들을 설치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은 한 20가지가 넘는 에이전트들인데요. 바이오마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클리니컬 스타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주는 콘텐츠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에이전트들이 있는데요.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하고 뒤에 그 저희 박대기 매니저가 데모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 키모세라피를 받은 환자 중에 생존율과 관련된 5개의 바이오마커를 찾아달라고 이제 명령어를 내게 됩니다. 물론 한국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에이전트들은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분석을 하고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통계학을 내는 에이전트한테 해당되는 데이터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계를 맡은 그 에이전트들은 받아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p-밸류를 만들어주는 뭐 케플란 메이어 분석을 한다든가 콕스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p-값을 만들어내고 어떤 바이오마커가 p-밸류가 가장 낮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뒤에 아마 저희 그 데모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GDF15라는 바이오 마커가 p-밸류가 가장 낮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발현값이 가장 낮은 2명의 환자, p-밸류 값이 GDF15 발현값이 가장 낮은 환자들에 대해서 이미징 바이오 마커를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CT 영상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CT 영상들을 분석해서 암의 종형, 그 뭐 보통 이제 구형도나 신장도, 그러니까 원형에 가까운지 일자형에 가까운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환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데모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질적으로 많은 에이전틱 AI 전에 제네레이티브 AI를 사용했던 고객들은 펀메드와 같이 초록에 대한 검색을 해서 매뉴얼리하게 이제 그 논문들을 찾았던 게 이제 이 전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저희가 제공했던 오픈 소스를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윌리라는 그 논문 검색 사이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풀텍스트 아티클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틱 AI가. 그래서 그 해당되는 풀텍스트 아티클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그 연구용으로만 사용됐지만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치료 계획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뭐 데모를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에이전틱 AI를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턴키로 솔루션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제 여러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환경 위에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또는 저희 이제 파트너나 아니면은 저희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구축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WS가 연구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환경들 중에 좀 장점이 있다면 오픈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라든가 의료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보시는 오픈 데이터 온 AW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환경 위에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료 리서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이그레스 웨이버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명화 또는 익명화해서 올려놓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웨이브 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이영철 교수님 쪽에 그 데이터들을 지금 AWS 환경에 올려놓고 이 데이터 이그레션 웨이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뒤에 제가 하나 좀 요걸 알려드리면, 어, 클라우드 크레딧 포 리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최대 5,000불,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카이스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몇백 K, 그러니까 한 20만 불, 30만 불 정도의 크레딧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QR코드를 좀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면 그런 이제 연구에 대한 기회들을 아마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대학교에서 한 20곳 정도가 올해 벌써 지원하셔가지고 크레딧을 혜택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의과대 쪽도 제가 좀 많이 홍보해서 의과대에서 클라우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들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박대규 매니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틱 AI와 관련돼서 좀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 이 지금까지 조민서 사모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신 것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죠. 그 사모님 정말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에이전틱 AI 관련돼서 그런 서비스를 아까 뭐 살 수도 있고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헬스케어에서 최근에 혹시 인상적으로 보셨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그 제약 쪽에서는 APQR이라 그래가지고 그 퀄리티 리포트를 매년 한 300건 정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한 제약사에서. 음, 근데 이게 사실 그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그 QR이라고 QARA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문서가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음, 에이전틱 AI를 지금 사용하려는 니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몇몇 그 글로벌 제약사는 에이전틱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을 시작을 하려고 해서 좀 POC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박대규 매니저가 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퍼블릭 섹터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박대유라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까 조민성 총괄이 잠깐 그 QR코드를 아마 그 공유를 하셨을 텐데, 거기 GitHub에 있는 내용들을 제 어카운트에 조금 그 디플로이하고 뭐 로그인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넣었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에이전트 중에 DB 쪽에 갔다 오는 에이전트만 보여드리는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에이전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에서 대부분이 여기 바이오마크 디스커버리 에이전트 슈퍼 에이전트고요. 슈퍼 에이전트 밑에 챗을 누르시면 네 개 정도의 서브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 DB 에이전트만. 네. 그래서 50세 이상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 몇 명이면 흡연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DB에 갔다 와서 이제 슈퍼 에이전트가 이제 DB 갔다 오는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DB에 가서 이제 뭐를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DB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메타데이터를 보는 것들이고요. 네. 계속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SQL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는 루틴이 있고 마지막으로 DB에 갔다 와서 총 114명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흡연자, 비흡연자, 과거의 흡연자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의
DB 에이전트만 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윌리까지는 아니고 펀메드 API까지 갔다 오는 저희 그 에이전트에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이제 갔다 와야 되니까 펀메드 API만 갔다 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소 폐암에 대한 FDA 승인 바이오마커를 펀메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제네이가 폼메드에다가 쿼리문을 이렇게 보이시죠? 중간에 쿼리문 FDA 어프로브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네이가 만들어 가지고 적합한 것들을 만들어서 일단 한번 보내보고 예를 들어 보냈던 쿼리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 부실하거나 없거나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한번 펌메드에 줘야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펌메드 한번 갔다 왔고요. 혹시 해당되는 내용이 저희 쪽 DB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래서 펌메드 API 플러스 DB API까지 같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쪽 다 서브 에이전트한테, 어, 일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뭐, 비수함표의 FDA 승인 바이오마커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펌메드도 갔다 오고 DB 에이전트도 갔다 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DB에 갔다 와서 통계를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제 잠깐 예제에 나왔는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통계 에이전트가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DB에 또 이제 갔다 올 때 DB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QL 쿼리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 SQL 쿼리를 만들어서 DB에 갔다 오고 그 데이터를 저희 쪽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에다가 저장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SQL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루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정도의 GDF15가 지금 P값이 제일 좋은 그런 것들로 나왔고요. 가끔 가다가 어,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이제 통계 에이전트한테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형태들이 되겠는데 가끔 가다가 얘도 에이전트다 보니 제네이아이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까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버켓하고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희 이제 S3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위치인데 그 위치를 제대로 캐치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화 형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상위 5개 바이오마커를 구한 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여기 보면은 스터티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통계 에이전트한테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리고 서바이벌 리그레션은 회귀 분석까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까지 해서 바 차트를 이제 그려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통계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DB에 갔다 온 가장 P밸류 작은 GDF15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다시 한 번 더, 펌메드에 한 번 더, 웬만하면 갔다 올 수 있으면 슈퍼 에이전트가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더, 뭐 펌메드가 됐던 DB가 됐던 최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포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슈퍼 에이전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F15가 가장 생존율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바이오마커임을 강하게 뭐 시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메디컬 이미지, CT 이미지 에이전트인데요.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 슈퍼 에이전트 밑에 아까는 이제 똑같이 봤던 화면들이고요. 샘플 중에
GDF15의 발현량이 가장 낮은 두 환자의 영상 바이오마커, CT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구형, 뭐 아까 민성님이 얘기하셨던 뭐 구형이 있는지, 네, 선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네,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두 개를 넣게 되면은 하나하나 넣게 되면은 그 두 이미지를 가지고 네, 머신러닝이 판단을 해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주는 네,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의 협력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런 캔서 나오고 CT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들, 네, 이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페이션트 R01083이랑 R01040에 대한 튜머 사이즈랑 그다음에 쉐입에 대한 것들을 네,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으로 구현되어 있는 저희 쪽의 네, 일종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CT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는 네,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데모는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의 환자 아이디를 가지고 CT 이미지를 불러와서 CT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바이오마커 특징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CT 이미지에다가 어떤 것들 네, 그려주는 루틴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제 퀵 스윗이라고 해서 저희 쪽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일종의 이제 사스 형태로 네, 보여드리는 루틴들인데요. 저희가 퀵사이트라고 하는 BI 툴이 있었습니다. 퀵사이트의 BI 툴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많이 보시는 이제 지금 이제 BI 툴인 거죠. 네,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것들 뭐 조금 더 예쁘게 네, 지도에다가 뭔가도 그려주고 네, 일종의 통계 화면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저기 네, 북미 쪽에 네, 보스턴 쪽에 네, 주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아쉽지만 저희 나라는 이렇게 이제 환자 개개인에 대한 클리니컬 데이터 서머리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요까지를 보여주는 거는 일단은 이제 현재 존재하는 BI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네, 미리 몇 개들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연어로, 물론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 자연어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를 가지고 밑에 보여줄 수 있는, 예, 뭐 지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머리 데이터, 대표적인 통계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네, 부분들이 저희 퀵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제나이아의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출시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퀵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들의 대표적인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show breakdown of patient with diabetes by gender and race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자연어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자연어로 또 나오게 되지만 요 부분은 네, 표나 좀 더 도식화된, 쉽게 도식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보여주는 네, 부분들이 저희 AWS에 실제적으로 샘플 데이터로 구축을 했지만 저희한테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같은 요렇게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앞에 바이오마크와 같은 그런 제네이아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모는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좋은 예시 감사합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텍스트 투 SQL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적절한 문맥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를 외부 DB를 통해서 다시 활용하는 거네요. 이 맞습니다. 제가 오면서 조금 근데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에서 몇 개가 돌아간 건가요? 여러 종류의 에이전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은 아까 데모에서는 20가지가 넘는 에이전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GitHub에 들어가면은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그런 에이전트들은 실제로 이제 GitHub 통해서 이제 받은 것들을 AWS 클라우드 상에서 좀 자유롭게 구현을 하는 거고, 역시 AWS 클라우드에 이제 같이 제공하는 그 여러 리소스 중에 뭐 GPU 리소스, 뭐 CPU 리소스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얘를 액션하게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어, 음, 네, 네, 먼저 이동현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GE하고 필립스 등에서도 에이전트 AI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다, 아마 AWS 상에서 사용하는 사례시겠죠? 네, 그거에 대한 혹시 사례가 있나요? 그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립스의 헬스 스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 헬스 스윗은 이제 환자의 전주기를 볼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솔루션들이 이제 AWS 위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대규님 말씀 주셨던 그 내용으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의사가 질문하게 되면 환자가 이 사람이 2024년에 방사선 치료 받았던 그 이력을 알려줘라고 이제 자연어로 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쭉 갖고 와갖고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링크를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G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 플랫폼이라고 아마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AWS의 쟤는 에이전틱 AI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서비스가 나와 있는지 아마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하나는 예시를 지금 주셨고요. 보니까, 저도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제가 동영상은 못 들어보고 있고, 네, 네. 자세하게 설명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플러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도 챗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에이전틱 AI가 이제 뭐 외부에서 다른 데서 이제 만들고 이걸 이제 모여서 마치 연합군 같은 게 모여진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연합군이 모였는데 서로 뭐 하드웨어 리소스도 그렇고 서로 뭔가 우리 흔히 연합군이 많은데 서로 총알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뭔가 서로 연결을 해서 쓰는 데 있어서 혹은 기반의 인프라를 갖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레고 블록처럼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보통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나요? AWS는 어떻게 그걸 도와주시나요?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데모를 아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각각의 테이블에 대한 코멘트가 엄청나게 달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테이블과 그 테이블 밑에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블은 뭐를 의미하고 있고 이 값은 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프롬프트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명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저희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에 뭐 성별이라 그러면 섹스, 뭐 피메일, 뭐 메일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제네라는 것들은 알겠지만 의료 용어 중에 이제 각 병원별로 사용하는 약어가 조금씩 다른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설명은 한 번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어디서든 도입을 한다라 그러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터미놀로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좀 자세하게 좀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 이게, 헬스케어가 물론 이제 온프렘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남들도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인더스트리도. 근데, 지속적인 이제 기술 전개 방향은 저희도 일부 활용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면 고생이 덜 하는데, 이거를 온프렘을 하려니까 아주 괴롭죠. 그것도 온프렘도 또, 저 파이어월을 잔뜩 세우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기술 방향이 맞은 만큼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어, 임상 현장에서도 좀 그런 피부에 느끼는 그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AWS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의료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혹시 추가 나중에 주실 분들은 저희가 안내된 메일에서 주시면 제가, 특별히 조민선, 어, 총괄님께 제가 보내드리고 제가 답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교육 자리가 계속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민성 총괄님, 박대기 프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